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대 35배까지 늘려도 성능이 유지되는 새로운 전극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피부 부착용 센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5G 가입자가 빠르면 이번 주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현재 하루 평균 19,000여 명씩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잔반 사육을 다음 달부터 금지합니다. 잔반 사육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원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 당장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등장하는 접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은 전극 기술입니다. 이 모양을 마음껏 바꿔도 전기가 잘 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35배까지 늘려도 전류가 흐르는 새로운 전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자유자재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부터 돌돌 말리는 TV까지 구부리거나 느려서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극 기술. 형태를 마음대로 바꿔도 전기가 잘 통하도록 성능을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무리 이제 늘어나는 전도성 소재라 할지라도 늘렸을 때 전도성이 초기에 비해 떨어지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소재 연구에 있어서 지금 세계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35배까지 늘려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스스로 재생되는 성질의 고분자에 은나노 입자를 섞어 얇은 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물질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안에 들어있는 은나노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든 소재를 18배까지 늘렸더니 떨어졌던 전기 전도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고분자 물질을 한 번 더 코팅하면 두 층 사이에 자가치유 효과가 일어나면서 35배까지 늘려도 전기 전도도가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60배까지 높아집니다. 자가치유 고분자가 움직이는 힘 때문에 요 은 입자들이 다시 덩달아 움직이면서 그런 정렬 현상이 이러한 그런 극심한 상황에 인장 시에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시간이 낮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연구팀은 이 소재를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로봇 피부에 부착하는 센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장비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냉각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발열이 일어나는 부위의 열로 냉각판 내부 액체를 끓게 만들어 열을 빼앗는 방식의 새로운 냉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냉각판의 금속 표면을 구멍이 많은 구조로 가공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쉽게 물이 끓도록 해 냉각 성능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발열 냉각이 필요한 고출력 전자장비를 비롯해 각종 배터리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기계연구원 이정호 책임연구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현재의 전자장비 냉각 기술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고발열, 고출력 냉각 분야에 직접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최근 기술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냉각,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 관리, 고출력 LED, 휴대폰 태블릿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의료용 장비, 레이더 센서 냉각 및 군사용 전자장비의 냉각 및 열 관리에 확대 적용 가능합니다. 지난 10년은 화면 터치 하나로 세계를 손 안으로 끌어모았던 스마트폰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즉 AI 스피커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 대고 동화책을 읽습니다. 태블릿 PC처럼 생긴 인공지능 단말기와 연동돼
목소리 패턴과 억양을 학습합니다. 그러면 AI, 즉 인공지능 스피커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바빠.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진화한 이른바 보는 AI 단말기입니다.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돼 집안 어디에서나 음성 명령으로 콘텐츠를 불러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거실과 TV가 붙어 있었던 기존의 단말에서 이제는 방으로 개인이 단말을 들고 옮겨 다니면서 더 집중해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화면이 더해지면서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도 들려주고 미세먼지나 날씨 정보도 음성 명령 하나로 끌어냅니다. 통신업계가 인공지능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명령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기능들이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확보해서 음악 검색, 키즈 영상 시청 같은 니즈들을 확보해서 그대로 디스플레이 스피커에 적용하고 지난해 전 세계 인공지능 스피커 보급 대수는 처음으로 1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82%나 늘어나 2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안의 PC 혁명을 가져온 스마트폰 시대를 뛰어넘는 음성 비서,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 4월 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르면 이번 주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는 지난달 말 77만 8천여 명을 넘었고 지난 5일에는 80만 명대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9,000여 명씩 증가한 것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이번 주 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체국 골드바가 한 달 만에 43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우체국 골드바는 지난달부터 전국 223개 우체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치는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금융기관 등에 위탁 판매한 이래 역대 최고 매출액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주식시장 불안과 주택경기 하강에 따라 안전자산인 골드바를 찾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잔반 사육이 다음 달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조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잔반 사육이 야생 멧돼지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옮기는 주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 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시고 현재 남은 음식물로 사육하는 돼지는 257개 농가 11,600여 마리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음식물 사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음식물을 가열해 먹이는 173곳에 잔반 사육이 금지됩니다. 현재 농가가 처리하는 음식물은 하루 1,200여 톤,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8%가량을 차지합니다. 잔반 사육이 금지되면 다음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학교와 군부대 등에 감량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남은 음식물은 양돈 농가 대신에 전문 처리 업체로 넘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전문 업체의 처리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가 다원화 시스템로 반입되면은 그 중에서 60%에서 80%가 폐수로 발생을 해서 다시 은폐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은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여름철 4인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홍순욱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궁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도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9월부터 진료비 지원 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 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 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됩니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기존 횟수는 30%, 추가 횟수에는 50%를 적용합니다.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마약류 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마약류 중독 확산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한림원의 목소리 제77호를 공표했습니다. 한림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을 넘어 국가의 안전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분야만을 다루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사를 비판하며 달은 화성의 일부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을 고려할 때 나사는 달에 가야 한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50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분으로 달을 가진 화성이나 국방, 과학 등 더 큰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몇 가지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달이 화성의 일부분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달이 화성의 일부라는 주장에 천문학계가 깜짝 놀랐다며 달이 화성의 일부인지를 묻는 말에 나사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목재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벌채가 숲 생태계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배려한 친환경 벌채 방식인데요.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채 작업을 마친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자락입니다. 산등성이를 도려낸 듯 중간중간 벌채 구역이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벌채 구역 사이마다 폭 80m 간격으로 수림대, 즉 나무군락을 남겨놨습니다. 전체 벌채 면적의 최대 30% 이상을 나무군락으로 보존하는 친환경 벌채입니다. 고작 3% 정도만 남겨두고 모두 베어냈던 기존 벌채 구역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곳의 벌채 대상 산림은 모두 48헥타르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면적은 그대로 남겨둔 채 나머지 23헥타르만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 생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경관 훼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벌채 구역 중간에 남겨놓은 숲은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와 서식지로 활용됩니다. 좀 폭이 넓게 해가지고 산림과 산림이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면 야생동물이 이용하는데도 훨씬 좋고 먹이 활동도 하는데 훨씬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친환경 벌채를 하면 목재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시간과 비용은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유용역 사업비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늘려야만 현장에서 자연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올해 목재 생산 목표는 지난해보다 5% 늘어난 567만 세제곱미터. 친환경 벌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 바람, 전기 등 모두가 에너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거의 다 에너지에서 비롯된 건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면 2018년 한 해 수입한 원유가 11억 2천만 배럴이고 1인당 석유 제품 소비량은 하루에 8리터로 하루 마시는 물의 4배입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돋보기에서는 에너지 전문가 이종원 박사와 함께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